네, 한국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징계가 정권을 향하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께서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서 교활한 꼼수다,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 1년 가까이 이른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추윤 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이제 갈등이 지속됐었는데요. 예. 어제부로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을 끝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교활한 꼼수라는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의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이죠.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징계 착수를 선언하고 기재 등등하게 다수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예. 해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직 2개월로 나온 건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 스스로 자르는 모양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해임은 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 임기는 지켜줄 수 있는 정직 2개월을 택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도 징계 효력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제 징계 취소 소송을 낼 텐데 재판부에서 보면 해임보다는 정직 2개월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도 조금 더 좀 유리한 환경을 이끌기 위해서 정직 2개월 택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직 2개월 정도의 해임이 아닌 징계를 택한다 하더라도 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억누르는 그리고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의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방식을 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억누르고 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애초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꼼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방금 이제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수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권을 향한 어떤 검찰 수사를 막겠다, 비켜가겠다, 이런 의도로 읽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어떤 걸 우려하는 겁니까? 제일 큰 우려가요. 예. 본래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과거 민주당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수처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공수처의 의미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과 임명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같은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공수처는 그런 애초에 선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수처가 저는 괴물 공수처가 탄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특히 대통령과 그 가족, 국회의원의 그 가족, 그리고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현직 판사, 검사들 이런 그야말로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의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 입맛에 맞고 민주당 입맛에 맞고 지금 정권의 잘못을 지켜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절대반지의 괴물 공수처로 탄생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초에 선한 의도로 문제 제기돼서 진행되어 왔던 공수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악한 괴물로 탄생함으로써 정권을 향한 엄정한 어떤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방어해주는 철갑 방패로서의 괴물기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공수처의 원래 출범, 선한 의도, 와 상관없는 지금 괴물 공수처 탄생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대책
마련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일반 강행 통과를 했던 건데요. 그 패스트트랙에서도 민주당 스스로가 이게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공수처를 이야기하면서 야당에게 절대 비토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만 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무리하게 강행 통과를 하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이번에 강행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물론 지난 총선에서 큰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 자기들의 억지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뾰족이 지금 제도권 내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는 좀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처장, 차장 이후에 검사들을 새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검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제 그 인사위원회에 야당 추천 몫으로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무슨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야당이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대책과 저항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참 자괴스러운 입장입니다. 뭐 여론전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윤 총장 그 징계 확정되고 이제 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했습니다. 네. 예. 그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럼 추 장관이 뭐 조만간 실제로 그 사표가 수리되겠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분위기로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추 장관의 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도 사표 제출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요. 저는 일단 그 추윤 전쟁이 일단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현직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로 일단 손발을 묶어놓고 그리고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또다시 검투사를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볼 때 이제 용도 폐기의 절차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법무장관으로서 국민들 눈에 추미애 장관, 법무장관이 했던 일 그러면 떠올리는 게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갈등하고 힘겨루기 하고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감찰권하고 인사권 전행하고 결국 가서는 직무 배제하고 징계 착수해서 징계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총장, 눈에 가신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역할을 다했고 그 역할이 끝나니까 사실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것이어서 토사구팽에 좀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뒤에 있었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더 그 비판을 많이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도살인이라는 그 군사의 어떤 그 용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손을 빌려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저는 차도살인의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제 뭐 이렇게 윤 총장 징계 확정된 건도 큰 뉴스인데 이제 추 장관 또 사의 표명한 것도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윤 총장도 이제 물러나라 이런 압박으로 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윤 전쟁의 당사자가 2명인데 한 명이 이제 사표를 낸다고 한다면 나머지 윤 총장도 스스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지난 1년 내내 민주당과 정권 측에서 총장에게 요구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좀 특이한 게 예전에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추미애 장관이 사용했던 몇 차례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런 지휘권 박탈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대부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윤 총장은 그렇지 않고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맞서겠다 하는 방식으로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입장이 바로 그 징계 절차가 나온 다음에 나왔습니다만 불법 부당한 처사에 뭐 동의할 수 없고 끝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또 예고했고요. 그래서 뭐 이 징계 처분을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걸 요구하는 또 소송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윤 총장이 있던 뭐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 더 부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고 아직도 그래서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당 바깥에 유력 주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블랙홀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 당으로서는 더욱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민들이 보내는 윤 총장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과 실정 이것을 지금 뼈저리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추미애 장관에게 핍박당하고 정권에게 탄압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상징화됨으로써 이 정권과 이 부당한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사 그런 이미지를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지지가 지금 그쪽으로 잠시 저는 좀 반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내년 이후에 어떤 뭐 행보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실정과 그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내후년 대선까지는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결기를 보여주면서 대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블랙홀 현상도 저희들에게 지금은 조금 불편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주제 하나 바꿔서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임대 기간 멈춤법 제시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저한테 찾아와서 시민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그 임대료 멈춤법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의사 파업 당시에 의사와 간호사를 또 대통령이 편가르게 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의사들과 또 국민들을 또 편가르게 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게 임대인 임차인이 다들 고통스러운데 이게 임대료 멈춤법으로 할 때는 자칫 그것도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임대기간 멈춤법은 임대료는 그대로 내고요. 그 대신 임차인이 지금 지불해야 될 임대료는 이 집합 제한 기간이나 집합 금지 기간 동안은 정부가 무이자로 좀 대출해주는 정책을 좀 펴고요. 대신 이 집합 제한 그 금지 기간, 이 기간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임대 기간이 일시 유예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제대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유예해서 차후에 자동 연장해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이제 임대기간 멈춤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였습니다.